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나요? 매주 수요일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에서는 여행 가기 좋은 해외 여행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여행을 떠나시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가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러 가곤 합니다. 하지만 학기 중에는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시험 공부까지 여행을 쉽게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저처럼 여러 이유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이 방송을 들으며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여행지로 떠나볼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학우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날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차윤서입니다. 요즘엔 저녁이면 선선하게 부는 바람 덕분에 가을이 왔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가을이어서 그런지 바다보단 산이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가을엔 어떤 여행지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이 시간에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여행지에 대해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이름은 거꾸로 불러도 똑같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과연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맞는지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디오의 Somebody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점심 방송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에서는 학우분들에게 여행 가보기 좋은 해외 여행지에 관해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행 코스부터 그 나라의 문화까지 여행에 관한 모든 유용한 꿀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자연이 정말 아름답고 나라의 이름을 거꾸로 불러도 똑같다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힌트가 너무 쉬워서 이 정도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스위스인데요. 저는 스위스는 여행으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 오늘 방송이 사실 많이 기대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스위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행 가는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스위스에는 인터라켄, 취리히, 그린델발트 같은 여행 가기 좋은 도시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스위스를 대표하는 산악 리조트 마을인 그린델발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린델발트 안에서도 피르스트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액티비티는 보통 경치가 좋거나 자연이 좋은 곳에서 즐기기 마련인데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손에 꼽히는 나라인 스위스에서 즐긴다면 더욱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어, 글라이더, 마운틴 카트, 트로티 바이크, 그리고 곤돌라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플라이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짚라인과 비슷한 것이고 글라이더는 5명 정도 같이 엎드린 채로 짚라인처럼 내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운틴 카트는 말 그대로 카트를 타며 산을 즐기는 것이고 트로티 바이크는 전동 킥보드와 비슷한 것인데요. 이렇게 4가지 액티비티 중 하나만 선택해서 체험해도 자연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동할 땐 케이블카처럼 생긴 곤돌라까지 정말 빈틈없이 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는 산 전경이 쭉 펼쳐져 있고 싱그러운 들판 사이에서 길을 달리며 발밑에는 모든 풍경이, 옆에는 구름이 있는 하늘을 달리며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액티비티 말고도 클리프 워크라는 활동도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즐거움에 기대가 됩니다. 절벽 위에 난간을 설치해 아슬아슬하게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절벽길뿐만 아니라 흔들다리, 투명 유리바닥까지 겁이 많은 분들은 절대 즐길 수 없을 활동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까지 갔는데 무서워서 못 즐기면 정말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스위스의 경치를 바라보며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인데요. 블룸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델발트로 함께 떠나보았는데요. 이번에 함께 떠날 곳은 작은 도시이지만 유럽 최고의 기차역 융프라우 요흐가 위치한 스위스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인터라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호수 사이라는 뜻을 가진 곳인 만큼 브리엔츠 호수와 튠 호수 사이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높은 산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호수 마을 인터라켄의 이젤발트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유럽 최고의 기차역인 인터라켄의 중심부에서 유람선을 타고 30분 정도 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인데요. 마을 전체가 스위스 문화유산 목록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에 있는 호수의 이름은 브리엔츠 호수인데요. 이 호수는 정말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을 지녔답니다. 스위스에 갈 때 멋진 산뿐만 아니라 보기만 해도 눈이 탁 트이는 듯한 호수를 보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은 마을을 둘러보고 호숫가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여유를 즐긴다면 힐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의 특별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흥행작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촬영지였다고 합니다. 리정혁 역을 맡은 현빈이 한적한 호숫가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던 곳, 다들 기억나시나요? 윤세리 역을 맡은 손혜진이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리정혁의 연주를 우연히 듣고 위로받는 곳, 바로 운명적인 장소가 이곳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유학하러 갔던 리정혁이 고국인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브리엔츠 호수에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피아노를 연주했었는데요. 드라마 속 주인공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곳에 직접 가본다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나왔을 때도 그림 같은 배경 덕분에 아름답다고 유명해졌던 곳인데요. 사랑의 불시착 애청자로서 가서 인증사진을 찍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고민 같은 것도 다 없어질 만큼 아름다운 호수인데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호숫가의 주인공들이 생각나는 노래죠. 사랑의 불시착 OST인 다시 난 여기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1시 34분. 여러분은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여행지는 스위스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스위스로 떠나볼까요? 지금까지 스위스 여행지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저는 여행을 떠날 때 이것 때문에 떠나기도 하는데요. 바로 먹거리입니다. 학우분들은 스위스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스위스가 아름다운 자연경관만 유명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아주 많은데요. 떠오르는 많은 음식 중 퐁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퐁디는 한입 크기로 썬 빵이나 고기, 과일을 긴 꼬챙이에 끼워 치즈와 초코를 녹인 소스에 찍어 먹는 요리인데요. 먹을 때 테이블 중앙에 냄비를 놓고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퐁듀라고 발음하는데요. 원어인 프랑스어의 표기법에 따르면 퐁디가 맞는 발음이라고 합니다. 퐁디는 추운 겨울에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굳은 빵을 녹인 치즈에 적셔 부드럽게 해서 먹은 후부터 유래되어 지금까지 이르렀는데요. 스위스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퐁디가 대중화되고 각 지방의 치즈를 활용한 고유의 퐁디 요리법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퐁디 중 제일 대중적인 치즈 퐁디는 굳은 치즈에 와인을 섞고 중탕시켜 만든 것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치즈 퐁디를 먹다가 빵을 빠뜨리면 벌칙을 주어지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자가 빠뜨리면 양쪽의 옆 사람에게 키스를, 남자가 빠뜨리면 일행에게 와인을 한 잔씩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냄비 하나 주위로 모여 앉아
함께 먹는 음식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문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치즈 퐁디를 다 먹으면 바닥에 누룽지처럼 눌러붙은 치즈가 있는데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맛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볶음밥 같은 걸까요? 저도 스위스에 간다면 평범한 가정집에서 소소하게 퐁디를 먹고 마지막 눌러붙은 치즈까지 야무지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Never Be the Same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위스로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나라의 특별한 문화도 알아두면 좋겠죠? 함께 알아볼 스위스만의 문화. 그 첫 번째는 바로 날씨입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날씨가 정말 중요하죠? 많은 나라 중에서도 스위스는 자연 풍경의 반 이상은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나라로 우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여행 가시게 된다면 일기예보도 습관처럼 확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 여행객이라면 빼놓지 않는 코스가 바로 산인데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에 오르게 된다면 눈이 내리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산에 오르지 않으시더라도 일교차가 심할 때가 많으니 얇은 옷을 겹겹이 껴입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스위스의 문화는 식당 예절인데요. 보통의 레스토랑 같은 음식점의 문화는 여유와 독립적인 문화를 꼭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주문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손을 들거나 배를 누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손을 들고 시키는 듯한 행동을 하면 자신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 불쾌해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업원이 너무 바빠 나에게 관심도 안 준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종업원과 부드럽게 눈을 맞춰서 신호를 주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이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며 지켜야겠죠? 스위스에선 밥 먹는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생각하고 보통 코스 요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이 매우 길다고 합니다. 계획을 짤 때 꼭 밥 먹는 시간을 평소보다 길게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행의 느낌이 가득한 노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스위스의 관광지와 먹거리, 문화까지 알아봤습니다. 여행지에 대해 알려드리다 보니 저도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여행을 선뜻 떠나기 어려운 학우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여행지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배낭 메고 여행이나 갈까는 오늘의 마지막 곡 러브 온 탑 들려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채연, 기술의 김승연, 모니터 배서영, 진행의 저는 차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